24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남자 케빈, 절대 다치지 않는 신체를 지닌 데이빗 던, 천재적인 두뇌와 유리 몸을 지닌 미스터 글래스. 초능력을 가진 이 세 남자, 마침내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들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은 무엇일까? 영화 글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르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글래스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잘 몰랐던 등장하는 인물들을 네. 총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거에서 말하게 하려고 저번 편에 고담이 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순간 저를 제지한 느낌이. 첫 번째 데이빗 던, 그렇죠. 언브레이커블이죠. 네, 브루스 윌리스. 네. 상당히 많이 늙었어요. 이게 시간이 경과됐다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사실. 네. 네. 전에 진작 찍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서. 수염이 염색한 건지 아니면 진짜 수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험이겠죠. 허해 수염이. 슬프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게 보이죠? 아까 고담이 말한 대로 언브레이커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육체를 지녀가지고 얼마나 강력하면은 감기도 안 걸렸대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정말 건강한 한 최고다.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벤치프레스도 그렇죠. 계속 늘려가지고 하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병광세급의. 아니, 나는 예시를 네.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를 들고 왔는데 병광세라고 할 줄이야. 정말로. 왜냐면은 일부러 부위를 멀리하고 했던 게 다칠까봐. 조용히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 뭘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튼튼하니까 네. 실수로 이제 자다가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체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되게 능력치로 보면 진짜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강인한 육체를 바탕으로 어떤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액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강인한 육체로 체격발로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풋볼 선수를 했을 정도로 몸통 박치기 이 정도. 어택 그냥 킹오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몸만 튼튼한 건 아니에요. 또 초능력도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제 그 사이코메트리 능력 같은 건데 이게 손만 탁 타면은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딱 범죄 사실만 딱딱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영화 언브레이커블에서는 약간 독특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 외의 사람들은 약간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범죄자인 사람들은 되게 강렬한 색깔의 원색적인 옷을 입는 걸로 표현하고 그 사람들한테 손이 닿으면은 그 범죄 행위가 막 나오면서 그거를 묘사해주고 결국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언브레이커블 마지막 장면에서 반전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워터. 네, 물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한 번 죽을 뻔했던 얘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나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죽을 뻔했던 거였거든요. 물이 닿으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루피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열매를 먹은 사람들, 네. 고무고무 열매나 뭐 악마 열매 능력자들처럼 물이 닿으면 좀 힘을 못 쓰는데 영화 언브레이커블에서도 한번 실수로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쵸, 수영장에 빠져.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징을 원래 시큐어리티 그러니까 가드들한테 주는 그 우비긴 한데 그걸 쓰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처럼 보이는.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거요? 그 우비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신 같기도 하고 물이란 약점만 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예고편을 보니까 언브레이커블 이후로 히어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긴 하는군요. 네,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난 동안은 히어로 활동을 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자경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동에 결국 갇히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정신병 같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정신과 담당 의사가 자신을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일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주변에 도와준 사람 없이
또 이번에 비스트와 이제 글래스의 연합을 막는데 아주 혼자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러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빈 웰덴 크럼입니다. 네, 케빈 웬델 크럼, 네, 제임스 맥어보이가 그렇죠. 연기하고요. 이제 케빈은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해서 자신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23 아이덴티티였는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히든 가드. 네. 네, 영화상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정신 상담을 나누던 벨이라는 인격이 주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인격이 있는데 어허. 일단은 뭐 범죄를 일으키는 인격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네, 무섭죠. 네,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뭐 여자를 납치하는 아주 안 좋은 성격이 있는 데니스, 그리고 여성 인격인 패트리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격인 헤드윅, 이 세 명을 다른 인격들은 패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그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웃겼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뽀뽀하면 임신한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창문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소름 돋는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 친구들이 어쨌든 이게 여기서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불을 뺏어가면은 인격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케빈하고 아까 말했던 그 벨이라는 뭐 이렇게 보통의 인격들에게서 불을 뺏어다가 세 명이서 돌려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약간 무서워하면서도 추종하고 있는 인격이 바로 24번째 인격인 비스트인데 네. 요때는 인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펌핑이 되고요. 네. 덩치도 좀 커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벽을 타고 철창을 휘고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진짜 공포였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헐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헐크처럼 커다랗지는 않지만 신체 변화나 정신적인 면에서 헐크와 많이 닮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공포 버전 헐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루머인데 이 캐릭터에 대한 기원이 언브레이커블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중간에 보면은 경기장에서 데이빗 던이 보초를 쓰다 이렇게 나가는 장면에서 어떤 여성분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 분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부딪히는 순간에 애의 목소리로 막 No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황상 아동학대를 받았던 애다. 그래서 그 이 애가 자라서 케빈이 된 게 아니냐, 비스트가 된 게 아니냐.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있어요. 일단 아동학대 때문에 이렇게 인격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소름이네요. 그게 이어지면 완전 소름이죠. 아니 2000년대에 벌써 그거를 설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진다면 와 말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되게 놀라운 결정인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23 아이덴티티 이후에 병동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면서 처음엔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불을 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재현하려고 했는지 케빈을 가둔 방에 조명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그걸 껐다 키면은 인격이 계속 바뀌어요. 아 대박.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스트를 이제 글래스가 불러내게 됩니다. 아니 그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되게 섬뜩하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 방에 보면 그래서 예고편에 보면은 방에 이제 그 조명이 있는 게 그 이유죠. 대박이네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화에서는 이 데이빗 던과 빠박 주로 드디어. 파이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던이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싸움을 할지 참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완력 같은 거는 밀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뭔가 액션의 합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마블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막 날아다녀서 막 때리는 거랑 그런 게 있는데 이 둘은 그냥 완전 치고받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중간중간에 격투 장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히어로물스럽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탁탁 막 이런 합이 아니라 그냥 막 야이 이런 싸움이겠죠? 자 궁금하고요. 자 다음은 엘리아 프라이스입니다. 네, 사무엘 잭슨이 연기하고요. 미스터 글래스입니다. 이 선천적 뭐 단백질 결핍증인가 막 이런 네. 것 때문에 뼈가 약해서 네. 이 뼈 골절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팔다리가 골절돼서 맞아요, 나온 맞아요. 아이고요. 자라면서도 약한 몸 때문에 자꾸 이제 팔다리가 부러지니까 미스터 글래스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그리브스죠? 그런 느낌이죠. 네. 저희 세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그리브스요. 유리몸, 네, 유리몸.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밖에 자꾸 안 나가니까 애들이 놀리고 몸도 약하고 해서 안 나가니까 묘수로 생각한 게
벤치에다가 선물을 놔요. 근데 그 선물이 그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었어요. 아, 그래서 코믹북. 매번 여기에 이 자리에 한정판 만화책이 있을 테니까 와서 나와서 이 선물을 가져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게 하죠.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영화 후반에도 등장하거든요. 되게 자수성가한 거에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게 돼요. 아, 진짜요? 네, 그 대박. 같은 배우로. 대박.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코믹북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 코믹북 관련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던이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자로 보였지만 뭐 이거 언브레이커블의 약간 스포일러가 되겠는데 네, 스포일러! 데이비던이 겪었던 열차 사고를 비롯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악당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행위를 한 이유가 나같이 몸이 약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어딘가는 몸이 강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거기서 살아남고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같은 거였던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필 만난 게 실제로. 데이비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해왔던 거를 막판에 데이비던에게 들키게 되지만 본인은 너무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죠. 내가 맞았어. 라고 하면서. 네, 그 결말이 결국 정신병원행으로 네. 이어지게 됐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정신병원에 계속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설정이긴 한데 몸이 약하지만 되게 두뇌 회전이 빠르다. 뭐 이제 설계를 잘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너무 똑똑해서 감당이 안 돼서 이 진정제를 자꾸 투여했다는 식의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그 친구가 똑똑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필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뭔가의 묘수를 생각을 해내서 이 던과 케빈을 만난 이후에 케빈에게 잠들어 있던 이 비스트를 꺼내게 돼서 던에게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게 되는 뭐 그런 포지션을 맡은 캐릭터입니다. 아니 던의 생각을 깨우는 거에 또 한몫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사실 이 캐릭터가 천재적인 캐릭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름 돋잖아요. 맨 마지막에 딱 밝혀지고. 네,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슬프면서 웃긴 장면이 있어요. 언브레이커블에서 뭐요? 데이비던이 그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히 흉기를 이런 걸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몸수색을 하기 시작하면 갈 거다. 그 남자 진짜 가요. 맞아. 그 남자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저기요, 아. 잠깐만요 하다가 계단에서 우당탕탕탕탕을 막 그런 다음에 막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때 뼈가 막 여기가 막 부러지고 여기 다리에 나선 골절을 막 뭐 입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악당으로서의 능력치는 사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싸우면 자기가 그냥 100% 지죠. 100% 지는데 탱커 해줄 사람을 찾은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DC에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렉스 루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사람이 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때 그 굴러떨어진 장면 봤을 때는 되게 불쌍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언브레이커블이 제목이 언브레이커블인데 그 엘리아 프라이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같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거의 전기 영화나 다름없이 어릴 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 얘기 나오고 범죄자가 돼가는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사실 데이비던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엘리아 프라이스가 더 기억에 남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아 프라이스의 어머니인 샬레인 우다드 이분이 이제 나와요. 야, 진짜 등장을 합니다. 야,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캐스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요. 네, 놀라운 거죠. 안 근데- 나와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3 아이덴티티에서 케빈에게 죽을 뻔했던 이 케이시 쿡의 안야 테일러 조이도 나와요. 전 이것도 놀라웠어요. 네, 왜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와요 일단. 그리고 심지어 그 케빈이 뭐 찾아간 느낌이 아니라 그녀가 좀 찾아온 느낌도 나요. 연민이 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진 않는다나. 납치를 당했으니까. 아니면 아니, 정말로 그냥 케빈이나 다른 인격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비스트가 너무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건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것도 캐스팅 유지를 보고 제가 박수를 쳤는데 아빠한테 이랬던 우리 아들 조셉 던 네. 조셉 던 역할의 스펜서 트리트 클락
이분도 나와요. 제가 이 영화를 무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런 캐스팅, 내용, 그다음에 캐릭터, 그다음에 짱짱한 배우들 맥어보이하고 브루스 윌리스하고 나오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구성이거든요. 거기다 과거에 그 자신네들 가족 그다음에 자기가 납치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뭉쳐서 만들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듣고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배우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빠르면은 2014년 그리고 2000년도까지만 딱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작품을 위해서 뭉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의리라고 생각해요. 감독님들이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샤말란 감독도 이거를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를 어쨌든 만들면서 이러한 뭔가 자신의 그 계획이나 이런 게 탄탄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계속 감독을 유지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계산된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트 샤말란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한번 커리어가 되게 터진 다음에 이후에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점점 준수하게 회복해 나가면서 24 아이덴티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작 중에서 이제 평가가 제일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글래스가 과연 얼마나 더 호평을 받을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